안녕하세요. 긍정학원 28일차입니다. 오늘은 더 이상 돈이 필요 없을 때까지 일하라 라는 챕터에서 너무 부럽기도 하고 대단하기도 한데 너무나 제 마음속에 넣고 싶은 말들이 너무 많아서 이거를 저한테 각인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것을 정말로 어떤 걸 원하는지 써서 붙여서 지갑에 넣고 다닐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은 제가 얼마나 간절하게 무엇을 원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그릇이 너무 작아서 사실 원하는 게 조금 다르긴 한데 이분은 우리 회사는 부채가 제로고 회사로서는 금융이자가 1원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내가 소유한 모든 회사는 전부 부채 제로이다. 개인적인 상황도 차이가 없다. 7번쯤 망해보면 빚을 진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알게 된다. 하지만 이제 나는 내가 쓰는 돈보다 훨씬 많은 돈을 매달 벌어들인다. 너무 부럽죠? 저 오늘 이제 5월달 한 달 쓴 거를 정리해야 하는데 굉장히 부럽습니다. 자산관리를 하는 회사의 대주주요. 대한민국의 상장회사의 최대 주주래요. 배당만으로도 몇 사람 연봉을 받는 사람이 됐대요. 정말 부럽습니다. 나는 부자가 된 것이다. 축하드립니다. 흔히 말하는 사회적 성공을 이룬 것이다. 월트 디즈니의 말대로 더 이상 돈이 필요 없을 때까지 일한 것이다. 백화점이나 어디를 가도 내가 사지 못할 것은 없다. 아내와 함께 쇼핑몰에 갔더니 고급 승용차가 진열되어 있었다. 근사한 스포츠카였습니다. 살 수 있지만 안 살래. 아내가 말했습니다. 막상 차를 사는 것보다 지금 구매할 수 있어도 안 사는 마음은 더 짜릿하다고 합니다.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상황이다. 이날을 위해 나는 해마다 수첩에 새 목표를 적어왔다. 그리고 그 목표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되뇌임으로써 이를 실현해 나갔다. 그렇게 해서 실현된 목표는 지워버리고 수첩에 새 목표를 적어왔고 그 목표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되뇌임으로써 이를 실현해 나갔고 그렇게 해서 실현된 목표는 지워버리고 새 목표를 써넣었다. 이 일을 20년 넘게 해왔고 지금까지 항상 성공적이었다. 목표나 소원은 보통 해마다 20여 가지였는데 올해는 모두 지워버리고 새로 5개만 정하기로 마음먹었다. 덕분에 작년 목표 몇 개가 실현되기 전에 사라진 것이다. 목표의 개수는 줄었는데 목표의 크기는 더 커져버렸다. 포브스 선정 400대 부자 안에 내 이름을 넣겠다는 목표를 적었다. 이 4번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첫 번째 목표로 내 직원이나 가족, 주변인들 100명을 100만장자로 만들어보겠다는 목표를 제일 위에 적었다. 내가 내 주변인 100명 정도만 100만장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나는 억만장자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내가 이 목표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직원들이나 주변들은 기뻐했다. 자신들이 100명 리스트 안에 들어있는지 상당히 궁금해했다. 이를 목표로 회사의 연간 매출 목표가 1조 원으로 바뀌었다. 이는 2번째 항목이다. 2년 전에 세워준 5천억 원 목표에 도달하기도 전에 1조 원으로 바꾼 것이다. 우후, 3번째와 5번째는 지극히 사적인 목표이다. 이렇게 해서 5개의 목표를 정리했다. 나는 그동안 메모해 놓은 거의 모든 목표를 이뤄냈고 이번 목표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그 목표가 정말 이루어졌을 경우를 상상해보며 문제가 없는가에 대해 자기 검열을 하곤 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목표를 이루어졌을 경우를 상상하고 문제가 없는가에 자기 검열을 했다. 이런 목표가 정말 자기가 절실히 원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아는 방법은 간단하다. 그 일을 반드시 하고 싶으면 종이에 적어놓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100번씩 되뇌이며 100일간 해보면 된다. 100번씩 100일 동안 쓰거나 되뇌인다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 않다.
막상 해보면 간혹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기도 하고 왜 해야 되는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나는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 종이에 100번씩 써보기도 한다. 그렇게 해본 목표 중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특별히 이번 사업 목표와 관련해서 부하 직원 4명과 같이 매일 목표를 100번씩 적어서 사진을 찍어 공동 대화방에 올리고 있다. 휴일 중에도 외국 출장 중에도 사진이 올라온다. 이 글을 쓰는 현재 90일째를 넘어가고 있다. 사실 나는 지금보다 더 부자가 된다고 해서 좀 더 행복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문을 가지고 있다. 부자로 사는 것이 그리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말도 자주 듣는다. 일확천금을 얻는 복권 당첨자들의 불운한 이야기가 위로가 되는 일도 있다. 정말 그럴까? 나는 가난하게도 살아봤고 부자로도 살아봤다. 3년을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해봤고 라면 사 먹을 돈이 없을 정도로 궁하기도 했고 사업을 하는 동안 수년의 부도의 위기 때문에 아침마다 은행에서 전화 오는 것을 두려워하며 탈모증으로 고생도 해봤다. 반면에 내가 아무리 돈을 써도 언제나 주머니에 돈이 남아있고 가격표 보지 않는 채 책방에서 마음대로 책을 사드리고 양가 부모님께 선물로 집을 사주거나 철마다 여행 보내드리고 외상 없이 고급차를 사고 3개월 번 돈으로 수십억 원짜리 집을 사기도 했다. 할 수 있어, 향기야. 그래도 다음 달이면 그만한 돈이 들어와 있다. 물론 찢어지게 가난하게 산 것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재벌이 돼본 것도 아니지만 두 쪽 끝을 비슷하게 경험해보고 나니 그래도 부자로 사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갖고 있는 걱정의 많은 부분이 돈과 연결되어 있다. 누구든지 지금 자기가 안고 있는 고민을 10가지 쓰고 그 고민의 해결 방법을 옆에다 적어본다면 돈이 얼마나 많은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지 새삼 놀랄 것이다. 지붕 위에 뭐가 있는지 궁금한 아이처럼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보려고 한다. 부의 소유자가 아니라 관리자의 역할을 자처한다면 내가 언제든지 내려오고 싶을 때 내려오도록 사다리를 잡고 있을 100명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그 사다리를 한번 올라가 보려고 한다.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어서 제일 중요한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100번씩 100일 동안 쓰고 되뇌었고 그리고 목표를 이루었을 때 목표가 정말 이루어질 경우를 상상해보며 문제가 없는가에 대해 자기 검열을 하고는 했다. 좋아요. 자기 검열을 하고는 했다고 합니다. 목표가 정말 이루어진 경우를 상상해 보겠습니다.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상상해 보겠습니다. 5가지 목표를 적어 가지고 다니겠습니다. 오늘도 어제보다 1% 나아진 것 같은 느낌입니다. 긍정학원 1. 나는 매일매일 점점점 더 성장하고 있다. 2. 나는 책을 읽고 책에 있는 내용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해서 어제보다 1% 나은 사람이 된다. 3. 그러므로 사업은 저절로 잘 되고 돈은 저절로 들어온다. 4. 나는 긍정학원 통해 열정을 유지한다. 5. 나는 운동을 통해서 몸과 체력을 관리해서 정신적 건강과 신체적 건강을 모두 유지한다. 6. 나는 트리니티 2025년 12월 80억 달성했다. 감사합니다. 7. 세인매드 2025년 12월 3억 매출 달성했다. 3가지 사업 시작했다. 감사합니다. 8. 나는 이 새로운 사업을 통해서 우리 영업직 직원 12명 유지했고 매출 계속 오른다. 매년 오르고 12명 회사 직원 유지했다.
8. 나는 경제 공부를 계속하고 돈의 흐름을 읽어서 주식으로 매달 500만 원씩 수익이 들어온다. 수익 들어오게 만들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2월에 수익이 500 찍었다. 매달 500씩 찍을 수 있다. 찍었다. 감사합니다. 9. 나는 김재호 영어회화 엉덩이로 공부해서 외국인과 즐겁게 소통한다. 10.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